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 바르고 공손하게 라는 단원을 받아서 여러분 교과서 86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여기 써 있네요. 바로 대화 예절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은 평소에 친구들, 선생님, 또 가족, 어른들, 낯선 사람,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때 예의 바른 태도로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분이 괜찮을 때는 예의 갖춰서 얘기를 하지만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말을 밉게 하기도 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요, 자기의 기분이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예의와 예절을 지켜서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지키기 어려워도 여러분이 점점 커가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이걸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 교과서 86쪽에 보면 웬 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나오죠? 자, 우리가 짧게 영상을 볼 건데요. 영상의 제목은 박바우와 박서방이에요. 배경은 한복을 입은 걸로 보니까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평등하지가 않았고, 양반이 있었고, 또 양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 보면 이 고기를 파는 사람은 노인,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보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젊은 아저씨들이 더 신분이, 지위가 높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훨씬 어림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써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른에게는 거의 무조건 우리가 존댓말을 쓰는데 이때는 안 그랬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고기를 파는 사람을 아주 낮잡아 봤어요. 그러고 이 갓을 쓴 사람들은 신분이 높았고요. 양반이었고요. 이 양반 입장에서는 이 시대에 이 사람이 뭐 노인이건 어른이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노인을 부르고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영상을 보고 우리가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고기 파는 일을 하던 박바우라는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젊은 양반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에 고기를 사러 왔다. 윗마을에서 온 양반은 박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우야, 쇠고기 한 근만 줘라.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랫마을에서 온 양반이 고기를 주문했다. 박서방, 쇠고기 한 근만 주게. 아이고, 네,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박노인은 젊은 양반들에게 각각 고기를 주는데 둘의 크기가 한눈에 봐도 다르게 보였다. 윗마을에서 온 양반이 가만히 보니 자기가 산 것보다 아랫마을에서 온 양반이 받은 고기가 좋아 보이고 양도 훨씬 많아 보였다. 야, 바우야, 똑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르게 주느냐? 그러니까 손님 것은 바우놈이 자른 것이고 이분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교과서 속 상황을 짧은 영상으로 봤는데 이해가 잘 되나요, 여러분? 무슨 상황이냐면 선생님이 짧게 설명했듯이 이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조금 함부로 대해도 되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이 두 사람 모두 훨씬 나이가 어린데도 이 노인에게 반말을 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은 양반 신분이었고 신분이 높았고요. 이 노인은 고기를 파는 사람인데 이때에는 고기 파는 사람을 아주 낮잡아 봤기 때문에 정말 욕을 해도 이 사람이 꼼짝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쪽 아랫마을 양반은 이 노인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박서방, 쇠고기 한 근만 주게. 반말을 하기는 했지만 박서방이라고 이 노인을 조금 대우를 해줬습니다. 박서방, 옛날에는 결혼한 남자를 뭐 땡땡 서방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정씨면 뭐 정서방, 김씨면 김서방 이렇게 결혼한 사람을 불렀고 이 노인은 박씨였기 때문에 박서방하고 높여서 불러준 거죠. 양반이라 이 노인을 낮춰서 불러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 안 하고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 이렇게 기본적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자, 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성격 나빠 보이는 양반은 어떻게 했나요? 이름을 냅다 불렀죠.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노인을 낮춰서 부를 수 있는 건 맞지만 박서방 이렇게 예의 갖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우야, 바우놈아, 나도 고기 한 근만 줘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자칫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 말투로 고기 한 근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자, 임 선생님 고기 한 근만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라 야, 지원아, 나도 고기 한 근만 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한쪽은 당연히 기분이 많이 나쁘고 한쪽은 그래도 나를 낮춰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자, 내가 당했을 때 기분이 좋고 안 좋고를 생각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도 기분 좋은 쪽으로 부탁을 해야 할 텐데요. 이 왼쪽의 윗마을 양반은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투로 아주 낮잡아 보는 말투로 이 노인에게 고기를 달라고 시켰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성격 나쁜 사람한테는 고기를 조금만 줬고 예의를 갖춰서 부탁한 사람에게는 고기를 많이 주는 이 결과를 겪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영상을 앞으로 넘겨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오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교과서로 넘어가서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교과서 그림이랑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하죠. 1번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성격 나쁜 윗마을 양반이랑 성격 좋은 아랫마을 양반은 둘 다 똑같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그런데 이 노인을 부르는 그 명칭이 달랐습니다. 이 나쁜 윗마을 양반은 이름을 불렀어요. 박바우.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이름으로 해볼게요. 정여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여진, 나 고기 한 근만 줘. 됐다.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짜고짜 이름 부르면서 고기를 달라고. 자, 그런데 아랫마을 양반은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 여진양, 여진씨, 여진님 고기 한 근만 줘요.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둘이 부르는 느낌이 다르죠. 아랫마을 양반은 이 노인에게 박서방이라고 높여서 불러줬고 이 윗마을 양반은 이름을 냅다 불렀습니다. 각각 박바우, 박서방 이렇게 부른 것은 마치 여진이한테 야 정여진 하고 부르는 거랑 여진님 하고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듣기에는 어떤 쪽이 당연히 기분이 좋나요? 나를 높여서 불러주는 게 당연히 기분 좋겠죠. 야 정여진 하고 부르는 것보다 여진양, 여진이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라도 좋게 불러주는 게 당연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사러 온 젊은 양반들이 신분은 높지만 자기보다 낮은 이 노인을 부르는 그 명칭과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누구에게 고기를 많이 줬죠? 아랫마을 양반에게. 자기를 예의를 갖춰서 불러준 아랫마을 양반에게 고기를 많이 줬을 겁니다. 아랫마을 양반에게 고기를 많이 주었다 라고 써봅시다.
자기를 야 박바우, 바우야, 바우놈아 라고 부른 윗마을 양반 말고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만 주게 라고 기본적으로 대우를 해준, 예의를 갖춰준 아랫마을 양반에게 고기를 많이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예의 갖춰서 대우해줬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이왕 줄 거 좋은 걸로 줬겠죠. 나를 똑같이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지만, 주문을 하는 거지만, 이왕이면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보다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사람이 훨씬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랫마을 양반에게 더 좋은 또 많은 고기를 준 거겠죠. 노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 깊네요. 자, 윗마을 양반님은 바우놈이라고 불렀으니까 바우놈이 고기를 떼서 준 거고요. 이 아랫마을 양반께는 박서방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박서방이 좋은 고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야, 네가 나를 함부로 대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좋게 안 해줄 거고 저 사람은 나한테 잘 대해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잘 대해주는 거야 라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도 혹시 똑같은 질문인데 기분 나쁘게 말한 사람이랑 기분 좋게 말해준 사람이랑 나의 마음이 달라진 경험이 있었나요? 선생님도 여러분을 대할 때 이제 평소에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나에게 어떤 태도로 말하는지에 따라 내 기분이 막 들쑥날쑥 달라지는 건 사람의 당연한 습성이에요. 당연히 나에게 잘 대해주고 예의 있게 대해줄 때 나의 기분도 좋아지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태도로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여기 아래에 이 약간 분홍색 섞인 이 상자에 들어가 있는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건 우리나라 속담인데요. 당연한 뜻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예뻐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말도 예쁠 겁니다. 자, 똑같은 말이라도 아연아, 자, 아연이가 만든 지우개가루 버리고 오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아연이가 네 선생님 하고 치울 수 있겠지만 야 아연아 네 자리 왜 이렇게 지저분해 빨리 치워 라고 하면 듣는 아연이 기분이 나빠서 일부러 예쁘게 치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건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예의 바르게 예쁘게 해야지 상대방도 나한테 말을 예쁘게 할 거다라는 뜻의 옛날 속담입니다. 자, 오른쪽도 속담이 나왔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하거나 빌린 것이 있어도 내가 평소에 예의 바르게 말을 예쁘게 하면 상대방이 나의 실수를 조금 봐준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이 원격 수업 숙제를 까먹거나 어려워서 못 해왔어요. 자, 그런데 한 친구는 선생님 죄송해요. 시간이 없고 너무 어려워서 못했어요. 라고 말했고 또 한 친구는 너무 어려워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 당연히 예쁘게 말한 친구는 조금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대놓고 짜증내는 친구는 선생님도 기분이 나쁘니까 혼을 내고 싶겠죠. 막 똑같이 숙제를 안 해왔어도 예쁘게 말한 친구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라고 해줄 텐데 막 하기 싫다고요 하고 짜증내는 친구한테는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라고 혼을 내고 싶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갖는다는 건 내가 말을 예의 바르게 예쁘게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서 나의 실수를 눈감아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속담 모두 자, 대화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대화예절. 내가 말을 예의 바르고 예쁘게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좀 더 좋게 본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86쪽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자, 똑같은 상황에 누가 말을 예의 바르고 예쁘게 하는지에 따라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좋게 대해주길 바라면 나부터 상대방에게 예의 갖춰서 대해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87쪽에 보면 자, 이 두 상황에서 이 양반의 말을 들었던 노인의 표정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공개 수업 때도 했었죠. 인물의 마음 상상해서 표정 그리는 거. 교과서에도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이 성격 나쁜 이 윗마을 양반이 다짜고짜 야, 바오야, 쇠고기 한 근만 줘라. 나이가 훨씬 많은 노인한테 명령을 하는데 자, 기분 나쁘게 낮잡아보는 태도로 얘기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신분이 높아도 그렇지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한테 이름을 막 냅다 불러요. 야, 바오야, 쇠고기 한 근만 줘라. 자, 그럼 이 노인의 표정은 어떨까요? 노인의 표정.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명령을 하고 나는 명령을 듣는 입장이어도 나를 낮잡아보고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표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얼굴 표정을 멋지게 그려도 되는데 이모티콘처럼 그려도 됩니다. 자,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쓰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표정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웃는 표정 아니겠죠? 그냥 눈을 이렇게 그리고 약간은 기분이 상한 표정을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기본적인 태도로 사실은 기분이 나쁘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숨겨야 되니까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기분은 되게 나빴을 거예요. 표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 표정으로 그려주세요. 자, 반면 아랫마을 양반은 웃으면서 나에게 박서방, 쇠고기 한 근만 주게. 자, 박서방이라는 것은 결혼한 남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 노인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을 하셨겠죠. 이 시대에. 이분에게 야, 바우야 라고 안 부르고 박서방 이렇게 높여서 부르고 쇠고기 한 근만 줘라. 반말을 다짜고짜 하는 게 아니라 쇠고기 한 근만 주게 이렇게 부탁하는 태도로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아, 나보다 신분도 높은 양반이 나를 높여서 대우해 주는구나 라고 기분이 좋았겠죠. 자, 아까 우리 본 영상에서 노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 잘 나나요? 자, 잘 안 나도 돼요. 약간의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자, 똑같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거긴 하겠지만 기분이 좋으니까 더 좋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고기로 드리지요. 네, 좋은 고기로 드리지요. 똑같은 주문을 받았지만 기분 좋게 대답하고 실제로도 똑같은 고기 한 근이어도 더 싱싱하고 맛있는 부위로 줬을 것 같아요. 듣는 사람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그쵸?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아연이한테 아연아, 자, 선생님 연필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야, 권아연 연필 하나만 줘봐. 라고 하면 아연이가 기분이 나쁘겠지만 아연아, 선생님 연필 하나만 갖다 줄래? 라고 부탁을 하면 아연이가 더 바르고 공손한 태도로 선생님에게 연필을 줄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여진이한테 여진아, 자, 선생님 좀 도와줄래? 가위질하는 것 좀 도와줘. 라고 부탁을 하면 여진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겠지만 야, 정여진, 선생님 안 도와주고 뭐해?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서 안 도와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쵸? 항상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기분이 어떨지 생각하면서 나부터 예의 있게 상대방을 대해야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초록색 상자에 써있는 말을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똑같은 이야기라도 말하는 사람의 말투에 따라 듣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말투에 따라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기분 좋아진 사람은 공손하게 대해주겠지만 기분 나빠진 사람은 화가 나니까 공손하게 안 대해주겠죠? 혹은 화나는 것을 꾹꾹 눌러 참거나 항상 우리가 내가 말하는 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에 예의 바르게 임해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88쪽 오늘 아침 민수네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상황을 한번 또 짧게 보고 올 텐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어이, 기다리, 왔냐? 뭐야? 아침부터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고. 민수야, 안녕? 안녕, 채은아. 어제 내가 빌려준 책 참 재미있더라. 고마워. 교실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보니 들어올 때 큰 소리로 인사하는 친구, 장난으로 인사하는 친구, 상대를 배려하며 인사하는 친구, 반갑게 인사하는 친구,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는 친구. 참 다양한 모습이구나. 저학년일 때는 친구들과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를 잘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 처음 부분에 우리 이 민수가 들어올 때 친구들이 인사하는 장면만 한번 짧게 다시 볼게요. 어이, 기다리, 왔냐? 뭐야? 아침부터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고. 민수야, 안녕? 안녕, 채은아. 어제 내가 빌려준 책 참 재미있더라. 고마워. 자, 이 민수가 교실에 들어왔는데 남학생인 친구가 어이, 키다리 왔냐? 라고 민수의 별명을 부르니까 민수가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뭐야, 아침부터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고 라고 약간 짜증을 냈죠. 반면 이 화면 속의 여학생은 민수야 안녕 이렇게 웃으면서 예쁘게 인사를 해주니까 이 민수도 웃으면서 반갑다, 어제 빌려준 책 잘 봤다라고 맛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교과서로 넘어올게요. 우리 교과서 88조. 자, 방금 본 영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잠깐 문제의 답을 한번 해볼 텐데, 방금 이 민수처럼 친구가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으로 불렀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민수는 얘가 야, 키다리 왔냐? 라고 이름 대신 별명으로 부르니까 화가 나서 뭐라고 했냐면 뭐야, 아침부터 듣기 싫은 별명 부르고 이렇게 짜증을 냈죠. 여러분도 별명으로 놀림받은 적이 있나요? 얼마 전에 우리 아연이가 친구, 옛날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자기한테 공주병이라고 불렀다고 엄청 화가 났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어릴 때 선생님에게 별명을 지어 부르는 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별명으로 부른 애가 분명히 잘못을 하긴 했어. 그쵸? 여러분도 예쁜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데 친구들이 그 이름을 냅두고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면 상당히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났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기 한번 적어 봅시다. 짜증이 난 말투로 대답했을 것 같죠? 대답했을 것 같다. 화 안 나면 다행이죠. 왜 내 멀쩡한 이름 놔두고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별명 중에는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별명이 가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불렀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민수가 같이 화를 내면 이제 둘은 싸우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쵸? 한쪽이 참아야지만 그냥 평화롭게 넘어갈 수 있는데, 자, 아래에
이 짜증나는 상황에서 영철이가 야 키다리 왔냐라고 별명으로 부른 짜증나는 상황에서 자, 이 민수가 아침부터 듣기 싫은 별명 부르냐? 라고 화가 나서 화를 냈을 때랑 나는 그 별명 싫은데 내 이름으로 불러줄래? 라고 한 번 참고 좋게 말했을 때 이 각각의 상황에서 영철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 영상은 이 상황이었죠. 화난 민수가 뭐야? 아침부터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고 라고 대답했을 때 이 경우에는 이 영철이가 뭐라고 다시 답을 했을 것 같으니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상상해서 적으면 돼요. 내가 놀렸는데 친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짜증나는 반응을 했어. 그럼 나는 더 놀리고 싶어서 계속 얘기할 것 같은데요. 야, 왜 화를 내고 그래? 키다리야.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속 놀릴 것만 같죠? 왜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오히려 뻔뻔하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왜 화를 내고 그래? 장난 좀 쳤는데. 장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괜히 자기가 놀려놓고 친구가 화내니까 이렇게 막 변명을 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왜 화를 내고 그러냐? 장난 가지고. 나쁜 영철이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으로 굳이 부르다니. 자, 그런데 만약에 민수가 웃으면서 나는 그 별명 싫은데 내 이름으로 불러줄래? 라고 좋게 이야기를 했으면 영철이는 어땠을까? 사실 이 영철이 애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요렇게 민수가 예쁘게 말을 했는데도 싫은데 내 맘인데? 라고 나오면 우리로서는 할 말 없어요. 그쵸? 싫어 내 맘이야 계속 부를 건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 없는데 교과서니까 좋게 한번 얘기를 짜봅시다. 알았어, 미안해. 알겠어, 미안해. 라고 반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내가 실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감싸주고 좋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사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죠. 더 놀리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보통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간단하게 아까 박서방, 박바우 상황도 보고 민수가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인사하는 상황도 봤는데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평소에 대화할 때 우리라면 어떤 태도로 대화하는지를 돌아보기 위해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자, 내가 한 말에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한 말에 내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쵸? 내가 일부러 또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졌을 수도 있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속상해질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 솔직하게 야, 그 말은 기분 나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한 번 참고 나는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말 좀 예쁘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할지. 자, 우리는 앞으로 이 대화 상황 속에 어떻게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대처를 하고 또 어떻게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예쁘게 말할지를 이번 단원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화 예절을 지키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직접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어책 96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